아침 단상 206호 정옥성 목사. 경술국치 망국 그날 1910년 8월 16일 민족 반역자 이완용과 조응중 당시 농상무 대신은 통감 데라우찌를 방문합니다.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넘기고 자기들 기득권을 보장받는 각서를 받은 그 둘은 단 30분 만에 통감 저택에서 나갑니다. 국내 모든 신문과 통신들도 설마 단 30분 만에 조선 500년 종사를 팔아넘기는 매국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겠지 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완용과 조중웅이 데라우찌를 방문한 용건은 일본의 호후 피해 위로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는 진짜 사람 잡는 설마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일본 제국주의에게 유유히 매매해버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단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뒤에 1910년 8월 22일 군사 강점 상황에서 매국 민족 반역자들이 일본 제국주의랑 맺은,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제가 하지도 않은, 사인도 하지 않은 불법 조약인 이란 병합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주일 뒤인 1910년 8월 29일, 오늘이네요. 8월 29일 일제는 조선 마지막 왕인 순종으로부터 조선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빼앗으며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게 조선을 팔아넘긴 매국 민족 반역자들은 일제로부터 후작, 백작, 자작이라는 직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보통 경술국치를 1910년 8월 29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29일은 공식 발표를 한 날이었고,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넘어간 그 불법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실제 시점은 그 일주일 전인 1910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올해가 1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역사가 흘러온 모든 시절들에는 쓰레기, 양아치 같은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 한몸 내던지신 투사와 지사들, 그런 위대한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목적의 대화라고 해야 한다고 이에치 카는 말했습니다. 5천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민족 정신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드높은, 그리고 어떠한 외세 침략에도 살아남아 세계 경제 20위권에 내 속해 있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궈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제는 인도의 타고르가 말했듯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 세계 만방을 비추어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민족의 우수성을 앞장세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에도 역사는 그 조각조각들이 생성되고
우리는 각자 속으로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역사를 만드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우리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은 저에게 문, 사, 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선배 스승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화와 통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원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침단상을 읽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가를 한번 독창으로 부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77살의 늙은이가 제대로 부를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으라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밀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